안녕하세요, 봉제톡입니다. 오늘은 목에 리본이 있는 시스루 블라우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먼저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매의 트임 부분은 라파 처리를 해줄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게 라파 노루발하고 라파라는 것입니다. 라파 노루발로 교체를 해주신 다음에 라파가 잘 나오는지 살짝 테스트를 해줍니다. 잘 나온다면 바로 소매 트임에 라파 처리를 해주시고요. 찢어진 부위, 뾰족하게 들어간 부분도 일자로 펼쳐서 잘 들어가게 박아주시면 삐지지 않게 박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트임의 끝부분은 찝어서 처리를 해줍니다. 컵프스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만드는 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을 접어주고 위에 시접을 각각 접어놓은 상태가 있고요. 접으실 때 1mm 차이가 나게끔 접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반만 접어줍니다. 미리 접었던 것을 먼저 박겠습니다. 옆을 박는데 1mm 길게 했던 것을 감싸서 접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미싱을 지나가줍니다. 끝부분은 풀리지 않도록 도매를 해주셔야 되세요. 리버스 버튼을 눌러서 뒤로 3땀 정도 가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시접만큼 박아주시고요. 똑같이 1mm 길게 해줬던 것을 위로 가게 해서 감싸서 박아주세요. 그 다음 바로 뒤집어 주시면 한쪽 컵프스 완성입니다. 이번엔 한 번만 접어서 다려놓은 반대쪽 컵프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것은 시접만큼 접어서 바로 한쪽으로 접어준 다음에 박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겨서 코를 예쁘게 빼서 뒤집어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박아주면 됩니다. 한 번만 접어 다렸던 것은 미싱을 박아준 뒤에 다시 한번 당겨서 다려주셔야 되는데요. 양쪽으로 힘있게 팽팽하게 탁 당겨서 당겨주신 다음에 그대로 눌러서 1mm 튀어나오게 다려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방법은 약간 달랐지만 결과물은 똑같고요. 이것은 실제로 작업하실 때 원단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은 자유자재로 바꿔가시면서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보시는 것은 리본이데이 부분이고요. 비침이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안에 심지를 덧대어 붙여주었는데요. 똑같은 컬러의 심지를 붙여주었습니다. 보시면 가위집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부터 몸판과 이어질 부분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너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올이 풀리지 않게 시작과 끝부분은 꼭 도매를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의 리본 부분도 똑같이 박아줍니다. 뾰족한 부분은 코가 잘 나올 수 있게 끝을 시접이 얇게 잘라주셔야 되는데요. 땀수를 너무 크게 하신다면 코 부분이 있다가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시접을 너무 얇게 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시접을 잘라주셨다면 나머지 시접도 둔탁하지 않도록 조금 얇게 잘라주시는데요. 나머지 시접은 4분의 1인치 정도만 남겨주시고 잘라주세요. 자, 잘려진 모습 보이시나요? 반대쪽 시접도 고르게 잘 다듬어 주신 다음에 코 부분만 조금 더 얇게 잘라주시고요. 다듬어 주십니다. 이제 코를 예쁘게 뺄 차례인데요. 코라고 하는 부분은 뾰족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뾰족한 부분을 창구멍을 통해서 잡아주신 다음에 저는 이제 손톱을 많이 사용해서 뒤집는데요. 손톱이 없으시다면 이제 드라이버나 젓가락이나 다른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구멍이 나지 않도록 잘 뒤집어 주신 다음에는 다려주셔야 되는데요. 다리실 때 접히지 않도록 잘 만져가면서 다려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조금씩 비벼면서 만져주시면 접히지 않도록 다리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창구멍으로 내어준 부분은 몸판과 연결된 부분인데요. 카라의 기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접은 2장 요크를 사용해서 시접을 안쪽으로 넣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미싱을 이용해서 셔링을 골고루 잡아주시고요. 중심 쪽으로 셔링이 몰려야 더 이쁘기 때문에 중심 쪽으로 몰아서 잡아주시면서 뒷 요크의 기장과 맞는지 재어줍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요크와 요크 사이에 몸판이 들어갈 거고요. 한 번에 3장을 받기엔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2장만 먼저 진이를 해줍니다. 셔링이 골고루 잡힐 수 있도록 잘 만져가면서 2장을 맞춰서 박아주시고요. 반대쪽 요크를 몸판을 사이에 두고 놓으신 다음에 일정한 시접으로 박아주시는데요. 방금 전에 박아주셨던 미싱선을 그대로 박아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튼튼하게 봉제가 되겠죠.
다음은 시접 양을 일정하게 똑같이 잘라줍니다. 8분의 1 정도 남기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르실 때 몸판이나 뒤에 요크가 같이 잘리지 않게 꼭 주의해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자, 뒷판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요크 부분을 다려줄 건데요. 위로 쓱쓱해서 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판과 뒷판을 연결을 해주어야겠죠? 지금 보시는 부분은 어깨선이고요. 현장 용어로는 가다라고 합니다. 제가 단작 부분은 미리 꺾어 놓았는데요. 단작 부분에는 심지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받을 수 있고 단추 구멍을 뚫었을 때 울지 않습니다. 동일한 컬러의 컬러 심지를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컬러 심지를 붙이고 2번 말아서 접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앞 단작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단추 구멍과 단추가 달리는 부분을 말합니다. 앞 어깨에도 셔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셔링을 잡아준 다음에 어깨 길이와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셔링 분량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샘플링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 쪽으로 셔링을 조금 더 몰아서 잡아주신 다음에 가다 어깨선 부분을 박아주시고요. 이렇게 송곳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부분의 분량을 맞춰준 다음에 박아주시면 좀 더 이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장 요크였잖아요. 그래서 가다 부분도 2장이 총 3겹이 박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꼬이지 않게 주의해서 박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을 잘 구분해서 놓아주시고요. 완성됐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상태로 잡아준 다음에 뒤집어줍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박아주시고요. 이렇게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면서 안쪽 시접을 잡아서 뒤집어준 상태에서 박아줍니다. 박아주셨다면 제대로 박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시접 부분은 다시 한번 8분의 1 시접만 남기고 예쁘게 잘라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접을 자르실 때 원단이 밑에 원단이 같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반대쪽도 잘라주신 다음에 모양을 잘 보고 다시 한번 다리미로 다려줍니다. 쓱쓱 겹치지 않게 다려주세요. 다음으로는 목 부분에는 리본이 그리고 소매 부분에는 소매가 달려야겠죠. 그런데 요크가 2장이기 때문에 3장을 또 한 번에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장을 진위를 해줄 겁니다. 진위를 해주셨으면 막기 부분을 박아줄 건데요. 막기는 엽솔기를 말하고요. 막기는 통솔 작업을 해줄 건데요. 통솔을 박는 방법은 이전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소매도 동일하게 통솔로 작업을 해줍니다. 말로써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겉을 보고 한번 박아주신 다음에 시접을 얇게 잘라내고 다시 뒤집어서 시접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4분의 1인치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통솔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매를 달아주어야겠죠? 저는 몸판의 엽솔기와 소매의 엽솔기를 먼저 박아준 다음에 소매를 동그랗게 박아줄 예정인데요. 동그랗게 소매를 다는 것은 많이 연습하지 않으셨다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를 먼저 박고 소매를 박아주신 다음에 막기 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매의 솔기 처리는 실수로이기 때문에 봉제선이 보이지 않도록 라빠 처리를 해주었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라빠를 길게 치기 위해서 라빠를 이어주는 작업입니다. 라빠감은 바이어스 결로 재단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단 부분도 우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셔링을 넣어서 볼륨감을 주었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셔링 노루발 없이 그냥 기본 노루발로 셔링을 잡는 방법입니다. 바늘에 닿치지 않게 꼭 조심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1편에서 만들었던 커프스를 이제야 달아주는데요. 커프스의 길이에 맞게끔 셔링 분량을 잡아준 다음에 끼워서 박아주는 겁니다. 1mm 살짝 나오게끔 다려주었었잖아요. 그 부분이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삐지기 쉽겠죠. 지금 보고 박는 쪽이 겉감 쪽이고요. 안쪽에 1mm 튀어나와서 같이 물리는 부분이 안감 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어놨었던 라빠감으로 소매의 솔기 처리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라빠의 끝부분은 쪽가위를 이용해서 안으로 그 시접 부분을 잘 넣어주시고요. 끝을 도매해서 예쁘게 마무리해 주세요. 자, 이제 대망의 카라가 되는 부분인 깃을 달아줄 건데요. 1편에서 준비했던 리본이 달린 그 카라를
목의 몸판에 대어줍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인 밑단 처리를 해줄 건데요. 미스마키 노루발로 갈아주시고요. 밑단은 미스마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스마키 많은 방법은 저의 봉제 튜토리얼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리본 블라우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만들고 난 이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제 리본에 심지를 붙였던 건데요. 이제 깃을 살리기 위해서는 심지를 붙여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차르륵 떨어지는 라인을 위해서는 심지를 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스루 원단을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면 목 부분에만 심지를 덧대어 주시고요. 나머지는 좀 더 가볍게 떨어질 수 있도록 심지를 빼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